겨울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드는 새벽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했고 낮에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균열들까지 차가운 공기에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최성호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는 애써 이를 무시하려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마음이 덜 복잡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곱게 접힌 이불과 벽에 걸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써오던 낡은 시계는 초침이 조금 어긋났지만 여전히 시간을 알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시계를 바라보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새벽 5시, 물을 데우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할 일이 있다고 스스로를 일으켰습니다.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던 어젯밤 상황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털모자를 뒤집어 쓰고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옷을 여미는 동안 손끝이 시린 것을 느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눈을 따갑게 만들었고 바람은 그의 몸에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은 굳어 있었고 발바닥이 딱딱하게 얼어붙은 흙을 밟는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수도 밸브는 어젯밤보다 더 얼어붙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도구함을 열어 오래된 몽키 스패너를 꺼냈습니다. 그는 밸브를 잡고 돌려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추위로 굳은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짧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얼음이 하얗게 끼어있는 배관을 보며 그는 오늘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다시 스패너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옆집 담 너머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새로 이사온 청년이 이 시간에 깨어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성호는 처음에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담장 위로 청년의 머리가 조심스럽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민수는 아직 잠에서 덜 깬 표정으로 아침 공기를 맞으며 옆집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우가 추운 새벽에 몸을 굽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수는 담 너머로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추운데 괜찮으세요? 성우는 손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도가 얼었어.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 민수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자기 집 수도도 얼어붙어 큰일을 겪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을 돌아 걸어오더니 성호의 마당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방문이 불편해 보였지만 청년의 행동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배관을 살피다가 얼음층이 두껍게 끼어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쓰던 히팅팩을 가져왔다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이거 쓰면 빨리 녹을 거예요. 어제 저도 이걸로 겨우 해결했거든요. 성우는 말없이 청년을 지켜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추위 속에서 버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장갑을 끼고 배관을 감싸며 히팅팩을 천천히 대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기도 함께 사용해 열을 가하자 얼음이 조금씩 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멀찌감치 서서 이를 바라보며 청년의 손놀림이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관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이쪽 밸브도 곧 갈아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업은 20분 정도 걸렸고 배관에서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하자 둘은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별일도 아닌데 이렇게. 민수는 손을 털며 웃었습니다. 별일이죠. 이 추위에 혼자 하시면 위험해요.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성우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곱씹으며 순간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에게 혼자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다시 도구함을 닫았습니다. 이제 됐네. 들어가 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혹시 또 문제 생기면 부르세요. 저도 방금 일어난 김에 밖에 나왔던 거라. 성우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집 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담장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성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오랜 세월이 묻어 있었고 축 처진 어깨는 겨울 햇살에도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손을 비비며 진짜 괜찮으신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아침 출근 준비를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편 성우는 집 안으로 들어와 외투를 벗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방 안은 춥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며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청년의 손길이 친절했음에도 마음은 이상하게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괜히 민폐만 끼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짧게 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이른 출근길의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는 조금씩 깨어나는 중이었고 하얀 김을 내뿜는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우는 물이 다시 나오는 부엌 싱크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얼어붙어 있던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모습을 보며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안에는 오래된 벽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던 시간대였지만 지금은 고요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새벽이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한 새벽은 예상치 못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천천히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수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속 얼음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그것이 언제 녹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가신 뒤 동네에는 잔잔한 햇빛이 깔렸습니다. 정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는 어제 새벽에 본 최성우의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우가 추위 속에서 혼자 배관을 고치려 했던 모습은 분명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이 끝난 저녁에 다시 한번 안부를 살펴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바쁘게 흘러갔고 시간은 민수의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시계를 보며 출근 전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동네의 다른 주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변화가 천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있었던 일은 민수와 성우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직장으로 향하며 휴대전화에 기록된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팀 회의와 고객 업무가 이어지는 날이라 정신이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퇴근 후 잠시라도 옆집 어르신이 괜찮은지 들러보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누군가를 챙기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릴 때 조부모에게 의지하며 자란 경험이 그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갔습니다.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가며 희미한 물길을 남겼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우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동네 반장 박여정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관리소에서 받은 공지문을 나눠주기 위해 골목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정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꼼꼼하게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웃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았고 종종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정은 성호의 집 앞에 며칠째 쌓인 배달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비닐만 씌워진 채 대문 기둥 옆에 놓여 있었고 무거운 무게 때문에 옮겨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여정은 상자 속을 들여다보려다 멈추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성호가 왜 이 상자를 가져가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여정은 대문 쪽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문틈을 통해 집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적만 흐를 뿐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상황을 다른 주민에게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성우 어르신이 아픈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곧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여정은 최근 동네에서 발생한 노인 대상 범죄 소식을 떠올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층이 어르신들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그녀의 판단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정이 골목을 지나던 중 이웃 주민 이남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상자 이야기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성호의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수는 최근 새로 이사온 젊은 청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며 말했습니다. 그 집 청년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직장도 바쁘다던데. 여정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의문이 더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사람이 왜 자꾸 성우 어르신 댁에 오가는 걸까? 이 생각은 여정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또 다른 이웃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서서히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주민들 사이에는 작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처음엔 성우 어르신이 아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집 앞에 상자가 방치된 게 이상하다는 말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청년이 요즘 자주 들락날락한다더라는 추가된 이야기가 붙었습니다. 소문은 번질수록 현실과 멀어졌습니다. 누구는 민수가 성호의 집 상황을 살핀다고 말했고, 누구는 젊은 사람이 괜히 어르신 집에 관심을 가진 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모여 재산 문제로 접근하는 것 아닐까? 라는 불필요한 추측까지 이어졌습니다.
궁금증과 걱정이 뒤섞인 동네는 점차 민수에 대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작 당사자인 성우와 민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바쁜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그는 자연스럽게 옆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회사를 나서면서 작은 빵과 따뜻한 음료를 샀습니다. 혹시 성우에게 간단히 나눠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우의 대문 앞에 마을 주민 두 사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고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민수가 집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는 집안에서 천천히 기지개를 켰습니다. 몸살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지만 조금은 나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말소리가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두 명의 주민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얼핏 심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채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괴롭지만 최근 들어 이 동네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늦은 저녁, 민수는 작은 용기를 내어 성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벨을 눌렀습니다. 짧은 시간이 흐른 후 성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준비해온 따뜻한 음료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몸은 좀 괜찮으세요? 성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신경 쓰지 말게. 그 말투에는 어딘가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더 말을 이어가려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돌아서면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반응이 돌아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우는 문을 닫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낮에 들은 소문을 떠올리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가슴속에는 애매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민수를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오랜 세월 끊어져 있었던 그는 누군가의 호의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은 아직 얇았지만 서로에게 다가가는 길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오해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할 때 동네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여정은 손에 들린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대문 앞에 놓였던 상자와 전날 보았던 민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작은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정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주민 모임을 준비하며 여러 종이를 챙겼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늘고 있다는 고지문도 그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가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누군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여정의 머릿속에는 혹시라는 생각이 너무 깊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오해는 아직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민 모임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정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치고 주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에 적힌 사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범죄부터 큰 사건까지 여러 사례를 접하며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동네도 조심해야겠네. 라고 말하자 분위기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여정은 그 말에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며 성호의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최근에 그 집에 젊은 청년이 자주 드나드는 것 보신 분 있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주민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며칠 사이 보았던 장면들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지나가며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보긴 했어요. 밤에 잠깐 들르더라고요. 낯선 사람이잖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말들이 모여 분위기는 순식간에 묵직해졌습니다. 누군가 성우 어르신 댁이 요즘 좀 어수선하던데라고 말하자 이 말은 의심을 더 키웠습니다. 이 전부는 애초 사실이 아니었지만 서로의 말이 서로에게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정은 마음속 깊은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곧 동네 전체로 퍼질 새로운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서로에게 근거 없는 걱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걱정은 진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정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그는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간식을 샀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오며 자연스럽게 성호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맞이할지,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한 번은 더 들러봐야겠다. 그는 작은 결심을 하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세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그들의 시선이 잠시 그를 향했습니다. 민수는 그 시선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민수가 멀어지자 다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저 그러게 어르신 댁에 그런 사람이 드나드는 게 이상해. 그 말이 민수의 귓가에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머릿속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이 오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그 불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 들어와 외투를 벗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곤함보다 마음속의 무거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이유 없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성호의 집 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고민 끝에
다시 한번 대문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낯선 발걸음 소리가 그의 생각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최성호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작은 피로감을 담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바라보며 움츠러들 듯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잠시만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성호는 민수의 손에 들린 음료를 본 뒤 잠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낮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괜찮네. 그냥 쉬고 있었어. 그의 말투는 여느 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말투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문 앞의 공기는 갑자기 차갑게 식은 듯 느껴졌습니다. 성호는 그 공기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온 이야기들은 그 믿음을 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괜히 관여하면 서로 불편해질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답답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나친 눈길과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성호의 반응까지 겹치며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서로에게 가장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해는 이미 큰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더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서 골목길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미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최성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움직임은 그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부터 느껴지던 묘한 어지러움이 저녁이 되자 더욱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몸속이 점점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손끝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팔걸이에 손을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릎이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성호는 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허공을 허우적거리기만 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며 세상이 한순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고 차가운 마룻바닥이 몸을 강하게 받쳐냈습니다. 머리가 울렸고 가슴에서 불편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손을 들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굳어가는 듯한 감각만 남았습니다. 겨울밤의 정적 속에서 그의 숨소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방 안에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은 그에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지 않으려 했지만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각 정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을 무겁게 누르던 생각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본 이상한 시선들,
그리고 성호의 어두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민수는 외투깃을 세우며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연스럽게 옆집의 불빛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집안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 TV 불빛이나 작은 조명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전혀 빛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또 일찍 주무시나? 그는 혼잣말하며 다른 생각을 떨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여전히 성호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려는 순간 민수는 대문 앞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 같은 것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작은 울림이 들리는 듯 했지만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 강한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가 안쪽을 살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집안이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벨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지만 안에서 어떤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결국 결심한 듯 대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문은 쉽게 열렸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며 나뭇잎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는 거실 창문 너머로 살며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쓰러진 성호의 팔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한순간에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는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려앉은 가슴과 떨리는 손으로 성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긴급한 목소리로 주소를 말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성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들리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성호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미약하게 떨렸고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며 성호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손끝까지 식어가는 기운이 느껴져 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몇 분 뒤 골목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불빛이 골목벽을 비추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자 민수는 곧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원들은 성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장비를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들것이 펼쳐지는 동안 민수는 문가에서 계속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대원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더 짓눌렀습니다. 들것에 실린 성호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흔들리는 구급차 불빛 속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수는 뒤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골목길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뒷좌석에서 손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히려 더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흔들림 속에서
민수는 그동안의 오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저녁 이곳을 지나간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숨을 쉬며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시는 이 상황을 홀로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짐이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공기는 새벽 내내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는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수술이나 큰 처치는 아니었지만 의료진은 성우의 상태가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의 가슴에 계속해서 묵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혹시 보호자 연락처가 있는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메모장에도 성우가 이전에 말한 정보에도 보호자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혼자 사신다더니 진짜 혼자셨구나. 민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불빛이 새벽빛과 섞여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은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힘을 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이동해 성우가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성우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침대 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성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이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에는 고집과 단단함만이 아니라 외로움도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성우가 왜 도움을 거부했던 것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이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박여정이 병원 직원에게 안내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많이 위중하신 건가요? 민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우가 쓰러진 시간, 응급 상황, 그리고 발견이 빨랐던 덕분에 위험을 넘겼다는 사실까지 말했습니다. 여정은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내내 손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묘한 죄책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퍼뜨렸던 의심과 소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 근거 없는 오해였다는 것을 이제야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괜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정은 조용히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여정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좀 더 당당하게 행동했으면 오해가 안 쌓였을 수도 있겠죠. 두 사람의 대화는 조용한 병실 공기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눈꺼풀을 떴습니다. 민수와 여정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우의 눈은 아직 흐릿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들리세요? 성우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은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이제는요. 조금만 더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에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여정은 성우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죄송해요. 성우는 여정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웃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오해나 소문이 아닌 서로의 진심이 오갔습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오늘 일어난 일들로 인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우가 혼자 지내는 동안 겪어온 고단함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성우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와 상태를 점검한 뒤 설명했습니다. 며칠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큰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그 말은 모두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민수는 의료진의 설명을 빠짐없이 메모하며 필요한 조치를 꼼꼼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여정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걱정하고 돕는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성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혼자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 그 생각은 어떤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책임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병실의 작은 새벽빛 아래에서 그 다짐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비치면서 최성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고 숨소리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밤새 병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성우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우의 집을 정비하고 앞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우가 눈을 뜨자 민수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퇴원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집도 조금 정리해 놓을게요. 성우는 약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수속을 마친 뒤 민수는 성우를 부축해 천천히 차에 태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성우의 손에는 어제와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골목길에 가까워지자 몇몇 주민들이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환영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여정도 골목 끝에서 서성이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행이에요. 정말. 그녀는 말끝을 떨며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 말에 여정은 잠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민수는 대문을 열며 먼저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오랫동안 닫힌 집 안에 정착해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전등을 켜고 난방을 올려두며 집 전체를 확인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넘어지기 쉬운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부엌엔 쌓여있는 식기들이 보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이런 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청소기와 걸레를 꺼내 바닥과 창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잠시 뒤 박여정이 주민 몇 명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청소 도구와 조명 교체용 전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댁 수리하는 거 우리도 같이 도울게요. 여정은 민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손이 좀 부족했어요. 주민들은 각자 맡은 일을 찾아 집안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부엌 배수구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거실의 오래된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눈에 띄게 밝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가만히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견디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것도 누군가 집을 만져주는 것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낯선 온기가 조금씩 그의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여정은 잠시 손을 멈추고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자주 들를게요. 너무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성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는지 모르겠네. 여정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라 서로 챙기는 거예요. 어르신도 우리 동네 식구잖아요. 민수는 마당의 배관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에 기록했습니다. 파손된 밸브를 교체해야 하고 외부 배관의 보온재를 새로 씌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이번 주 안에 해결해야겠네. 그는 작은 혼잣말을 하며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민수는 한 손에 부품 리스트를 적은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며칠 안에 이거 다 고칠게요. 추운 날 또 고생하시면 안 돼요. 성우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집안을 신경 써준 적이 있었던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은 오래된 기억 속 깊은 곳을 찌르듯 따뜻했습니다. 오후가 지나자 집 안정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엌은 깔끔해졌고 난방은 금방이라도 김을 낼 듯 따뜻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거실 창문까지 닦은 뒤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결 낫겠네요. 누군가 말하자 모두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여정은 장갑을 벗으며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민수 씨 아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빨리 회복하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 말에 성우의 얼굴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집을 나섰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찾아오고 성우와 민수만 집 안에 남았습니다. 민수는 따뜻한 물을 끓여 차를 2잔 준비했습니다. 성우에게 잔을 건네며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앞으로는 위험한 일은 꼭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 말에는 부탁이 아닌 다정한 당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잔을 손에 쥐며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 한쪽이 조금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히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해가 지기 시작하며 어둠이 서서히 골목을 덮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주황빛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 더 이상 혼자라는 단어는 어둠처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새롭게 정비되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그에게 새로운 온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앞으로 이어질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움은 여전했지만 성호의 집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골목길 벽면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는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정리가 끝난 최성호의 집은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시던 성호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느긋하고 서로에게 건네는 인사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어제의 도움과 따뜻한 분위기가 동네 전체에 번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정민수는 약속대로 아침 일찍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어제 말씀드린 거 준비해 봤어요. 오늘 한번 같이 보시죠. 성우는 조용히 대문을 열며 민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된 기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지역 복지센터 프로그램과 노년층 건강관리 팁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작은 모임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도 이런 데 참여하시면 요즘 정보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으실 거예요. 민수의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노트를 천천히 넘기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글씨들을 읽는 동안 그의 눈빛에는 조금씩 흥미가 떠올랐습니다. 평소 아무 의지처 없이 혼자 지내던 시간들과 비교하면 이런 제안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어느 한 곳에서 작은 온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겠구먼. 성우는 생각보다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곧 박여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들 모임 이야기 들으셨어요?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여정은 이미 주민 몇 명과 상의하여 날짜와 장소 후보까지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종이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역센터에서 한두 시간 공간을 내준다네요. 처음엔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해도 될 거예요. 여정의 설명에 성우는 다소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 말은 오랜 외로움에서 비롯된 습관 같은 겸손이었습니다. 여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은 당연히 하셔야죠. 동네의 중요한 분이잖아요. 그 말에 민수도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자리에서 아저씨 경험도 나누시면 좋아하실 테고요. 두 사람의 말에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물음은 오래된 그림자 속에서 맴돌다 작은 빛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들이듯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새 전등은 은은한 빛을 비추며 세 사람의 모습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오후가 되자 실제 모임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민수와 성호 그리고 여정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앞에는 이미 몇 명의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성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성호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지나친 시선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배려였습니다. 그 온기가 낮이 깊어질수록
성호의 마음속에서도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수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인사를 건넨 뒤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차도 제공해주고 작은 발표도 할 수 있어요. 성호는 설명을 듣는 동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 주변을 정리했으며 처음으로 모임이 시작될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근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정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은 부담 없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해요. 건강 관련 정보도 준비했어요.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관심을 보였고 곳곳에서 가벼운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성호는 처음엔 멀찍이 앉아 있었지만 점차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오랜 목재 수리 경험을 물어보자 그는 서툴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는요. 옛날에 제가 배웠던 게 있어서. 그가 이야기를 할수록 어르신들의 반응은 더 밝아졌습니다. 성호는 말할 때마다 오랜만에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모임이 1시간 정도 이어진 뒤 여정은 일정표를 나눠주며 말했다.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해요. 건강검진도 연기할 수 있다네요. 모임을 마무리하며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테이블을 정리하며 성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성호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군.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성호가 한 발 더 세상으로 나아간 것 같아 깊은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새로 교체된 가로등들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낯설었던 골목의 풍경이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부분에서는 이미 봄 같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성호의 곁에서 조용히 걸으며 그 분위기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닿고 누군가의 손길이 스며드는 새로운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는 마침내 그 변화 속에 자신이 자리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작은 희망이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지나 온기가 스며드는 봄바람이 골목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성호는 대문 앞 작은 평상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손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 놓인 화분 2개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정민수가 사다 놓고 간 것들이었고 성호는 틈틈이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꽃봉오리가 막 피기 시작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성호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수와 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기가 햇살 속에서 골목 끝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으며 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왔어요. 오늘은 아기가 첫 인사드리는 날이에요. 성호의 눈가에는 순간적으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의 아내는 조심스레 아기를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듯 손을 내밀었지만 아기의 따뜻한 체온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손가락을 움켜쥐며
옹알대자 성호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낮아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고 따뜻할 수가 있구먼. 민수와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골목을 가득 채운 햇살과 꽃내음 속에서 아기의 숨소리는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성호는 흔들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본 적 없는 평안한 표정이 자리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아득한 시간을 견디며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뒤 박여정이 골목 끝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있는 성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얼굴에 생기가 확 돌아요. 보기 좋아요. 그 말에 성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 젊은이들 덕분이죠. 나 혼자였으면 몰랐을 겁니다. 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골목의 다른 주민들도 지나가며 인사했고 때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기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해나 경계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챙기고 기억해주는 이웃의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은 그 풍경을 더욱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도시락 봉지를 꺼내 성호에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아저씨 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맛 좀 보세요. 성호는 봉지를 열어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기분 좋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걸 다 정말 고마워요. 그의 말은 천천히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성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이제는 정말 혼자 아니에요. 그 말은 어떤 약속처럼 골목길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잃어버린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다시 돌려받은 민수는 잠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평상 위에 놓인 두 개의 화분, 햇살에 빛나는 나무들, 그리고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성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풍경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골목에서 처음 성호를 만났던 얼어붙은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차가움과 고요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대신 서로의 온기가 남아 서로를 지탱하는 작은 공동체가 생겨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조용히 찾아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멀리서 들리는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성호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등에 남은 아기의 온기를 천천히 느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볼 수도 있었구먼.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주변 공기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민수와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이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평상에 몸을 기댄 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독의 그림자가 아닌 앞으로 이어질 삶의 희미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천천히 기울며 골목길에 황금빛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성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내일 또 올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텅 빈 저녁이 아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비쳤습니다. 민수 가족이 골목 끝으로 걸어가는 동안 성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상 옆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참 좋은 날이네. 그 말과 함께 오래된 마음속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롭게 피어날 일상의 온기가 부드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